우리 김프로님의 네. 미스터 마켓. 뭐 하나 쫙 띄워주세요. 아이 뭐 띄워요? 빠밤. 아, 띄워주잖아. 효과음도 넣어주면 뭐 좋은데.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시고. 자, 미국채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이야, 이게 헤드라인이 이렇게 잡혔어요. 10년물 미국채 금리 11년 만에 첫 3.5% 돌파. 경기 침체 우려 급상승. 금리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 우려는 급상승했다. 사실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헤드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저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가끔 보여드릴 겁니다. 워낙 금리가 요즘 굉장히 큰 관심사라서 미국채 10년짜리 3.494 저게 종가거든요. 근데 장중에는 저게 3.518까지 됐었어요. 근데 어제 미국 어제 주식 좀 올랐잖아요. 예. 사실 저게 후장이 들어서 금리가 좀 안정된 게 저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3.518하고 3.494하고는 차이 많이 나죠. 예, 그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금리 쪽으로. 그리고 2년물이 3.94, 저 거의 4%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1, 2주 전에도 야, 국채 2년물 2년짜리 3.7 정도면 어떻게 뭐 괜찮겠어요? 정프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벌써 4% 됐어요. 며칠 상간에. 그런데 저게 이제 2년물과 10년물의 격차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에 차잖아요. 저게 지금 46bp, 45bp. 이것도 2000년 이후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저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그 주식시장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마는 미 국채 트레이더들은 11년 만에 최저가를 친 거예요. 가격으로 치면. 그러니까 채권 매니저들은 어제 그냥 죽는 날이죠 또. 자, 옆에 한국 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한국 10년물 3.79입니다. 미국 거 얼마나 그랬죠? 3.49. 지금은 30bp 정도 차이가 나죠. 예. 30bp 차이가 나는데 자, 이제 좀 있으면 목요일 날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 거의 0.75는 거의 개런티잖아요. 예. 예, 저거 반영하면 이제 역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3년물이 이제 단기 금리의 저 대표니까 한국은 조금 빠졌어요. 어제 아주 조금. 그래서 어쨌든 기준금리 2년물 기준으로는 미국이 더 높고요. 예. 10년물 기준으로 아직은 한 30bp 정도 조금 높지만 저것도 며칠 안 갈 수도 있다. 그 옆에 나라 한번 볼까요? 유로. 저겁니다. 유럽의 국채 10년물이 1.79인데 많이 오른 거예요, 저거.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정확히 2배나죠. 미국하고. 네. 그러니까 유로화가 추세적으로 강세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계속 미국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미국채 2년물, 유럽 국채 1년물은 1.6입니다. 그러면 4%하고 1.6의 갭이 지금 기준금리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향후에 기준금리. 그 옆에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어제 이제 뭐 장례식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쩌면 브렉시트를 하는 게 저런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 브렉시트를 안 하면 영국 유럽이랑 많이 다르네. 유럽이랑 통합을 해야 되는.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스털링 파운드를 쓰긴 씁니다만은. 그래서 어쩌면 그 영국 사람들이 크게 봐서 내가 저 공룡 같은 유럽의 저성장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은 그냥 넘어가시고. 일본 보시죠. 와. 0.25입니다. 10년짜리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일본 국채 2년은 아직도 마이너스. 엔화가요. 지금 사상 최대로 달러 대비 약세라고 그러잖아요. 격차가 벌어져도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아베가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던 게 엔저인데 묘한 거예요. 역사라는 게. 아베가 진짜 총 맞아서 사망한 이후에 저격차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세상에 있는 아베가 볼 땐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이제는 구로다 총재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다시 저걸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네.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저런 이제 금리 이거 추세를 보여드리는 게 달러 강세가 여간에서는 추세가 꺾이기가 참 힘들겠네.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 보십시오. 중국 10년이 2.6이에요. 성장률이라는 개념에서 사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장기금리, 성장을 나타내는 장기금리가
미국은 3.5인데 중국은 2.6이랍니다. 저것도 그렇고 2년물이 2.06입니다. 그런데 저 나라는 계속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맞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7위안 됐습니다. 뭐 이런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미국 연준에서 이제 목요일 날 뭐 1% 아니면 0.75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대충 4%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5%의 기준금리 상승, 2년물이 4%라고 치면 그죠?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경로가 어떻게 될 거냐? 1% 올려도 그죠? 0.25씩 두 번 올릴 수 있고 왜냐하면 FOMC 올해 2번 남았, 3번 남았으니까요. 내일 모레까지. 근데 설마 1% 올릴까? 0.75 하고 그 다음에 11월까지 계속 0.75씩 올릴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럼 4번 연속 0.75 올리는 거죠. 와. 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흉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금리가 그래도 어제 오후에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걸로 좀 위안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와 2년짜리 4% 준다고? 좀 있으면 2년짜리 4.5% 준다고? 기준금리 4.5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면서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주식 아니면 다른 자산이 없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사실 금융시장의 가격은 거기서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큰 자금, 연기금이라든지 뭐 네. 뮤추얼 펀드라 이런 건데 점점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 그렇죠. 네, 네. 더 올라갈 이게, 거니까 안 들어가겠죠. 이게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아마 채권 매수가 쭉 들어온 다음에 추세적인 전환이 있지 않겠나. 0.75 올린 거를 어느 정도 저게 지금 반영한 거잖아요. 0.75는 반영하고도 남았죠. 한 거죠? 그쵸. 네. 근데 지금 10월 달은 FOMC 없고 11월에도 0.75 갈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2년물 금리가 폭등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번에 0.75 올린다고 저 수치가 갑자기 뭐 튀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이 또 무슨 얘기 하나에 따라 또 얘기하면 저게 또 올라가죠. 네, 그러면 또 기준금리. 네. 자, 그러면 오늘 채권 이자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갈까요? 그러시죠.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